요즘 유튜브 볼 때 소리를 자꾸 키우게 되시나요? 누군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려서 몇 번씩 되묻는 경우 있으시죠? 요즘 왜 이렇게 안 들리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실 수 있지만 사실 귀 건강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귀가 약해지면 치매가 올 확률이 3배나 늘고 우울증도 2배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귀를 지키고 청력을 오래 유지하며 우리 뇌를 치매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서울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김호균 원장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똑같이 60, 70을 넘어도 어떤 분은 속삭이는 소리까지 잘 듣고 어떤 분은 벌써 보청기에 의존하는 걸 직접 봐왔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평소에 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 생깁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겁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키우면 가족이 뭐라고 하면서 시끄럽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잘 안 들리니까 답답하고 억울한 거죠. 사실 이게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귀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70이 넘으셨는데도 어떤 분은 작은 소리도 또렷하게 듣고 어떤 분은 벌써 대화가 힘들어서 답답해 하시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잘만 지키면 보청기 없이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소리를 또렷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셨던 환자 한 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69살 남성분이셨는데 은퇴 후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가족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TV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느낌이었는데 기계 고장인 줄 아셨다고 해요. 나중에는 아내분 목소리도 중얼거리는 것처럼 들려 불평도 하셨답니다. 그런데 검사해 보니 중등도 난청이었어요. 문제는 그분이 특별히 병을 앓으신 것도 아니고 젊을 때부터 귀가 약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수십 년 동안 귀를 돌보지 않고 살아온 게 전부였습니다. 늘 시끄러운 공장에서 일하면서 귀마개도 잘 안 하셨고 집에서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듣는 게 습관이셨죠. 결국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단순히 보청기를 권하는 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작은 관리 습관만 바로 잡아도 청력이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달 뒤 다시 검사했을 때 악화되던 속도가 한결 늦춰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귀 주변 온찜질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귀 안쪽에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있는데 이 혈관들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소리를 전달하는 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자극을 주면 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잘 돌면서 귀가 한결 편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귀 주변에 5분 정도 대고 계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 하루 2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물 온도는 대략 40도 정도가 알맞는데요. 찜질할 때 약간 덥다고 생각하는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미지근하다 싶을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손주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오셨는데 3달 동안 온찜질을 꾸준히 하시고 청력 검사를 다시 해보니 분명히 좋아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큰 비용도 들지 않고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니 오늘부터 바로 해보세요. 다만 중이염이나 외이도염 같은 염증이 있는 분들은 절대 온찜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사와 상담 후에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귀 마사지입니다. 귀 주변의 근육과 목이 뭉치면 피가 잘 돌지 않고 결국 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서 목이 앞으로 굽은 자세를 많이 하시죠. 이렇게 되면 목 근육이 딱딱해지고 귀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매일 잠깐이라도 귀와 목을 풀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양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검지와 중지로 귀 앞뒤를 동시에 눌러줍니다. 아픈 듯 시원하다 싶은 정도로 10번 정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귀를 위아래로 살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목도 함께 풀어야 효과가 더 큽니다. 엄지로 목 옆 근육을 지그시 누르면서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목이 가벼워지고 귀가 훨씬 편해집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느라 난청이 심해진 남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매일 저녁 꾸준히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하신 덕분에 6달 뒤에는 검사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보시면 분명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음식입니다. 음식은 약보다 좋은 보약입니다. 건강할 때부터 챙겨 드시면 더 효과가 좋지요. 귀도 결국 우리 몸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귀 안에 있는 세포들은 산화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쌓이는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가 망가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가장 쉬운 건 과일과 채소입니다. 귤, 오렌지, 키위, 브로콜리처럼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하루에 한두 개만 챙겨 드셔도 귀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아연도 꼭 필요합니다. 굴이나 소고기, 그리고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청신경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고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생선을 자주 못 드신다면 들깨나 호두 같은 견과류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평소 짜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셨고 고혈압과 난청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바꿔서 생선과 채소를 중심으로 드시고 견과류를 매일 챙기시면서 혈압도 안정되고 청력도 점점 나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귀의 작은 혈관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술을 자주 드시면 청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면 귀 혈관도 쉽게 망가질 수 있으니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소음에서 귀를 지키는 겁니다. 요즘은 집 밖을 나가면 늘 시끄러운 소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하철 소음, 도로의 자동차 소리, 공사장 소음까지 모두 귀에 부담을 줍니다. 이런 소음에 오래 노출되면 귀 세포들이 조금씩 손상되고 회복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이어폰 사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볼륨을 크게 하고 오랫동안 들으면 귀는 그만큼 빨리 지칩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소리를 최대치로 올리지 말고 1시간 이상 연속으로 듣지 마세요. 1시간을 들었으면 적어도 10분은 귀를 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이어폰에 이물질이 많이 껴 있을 텐데 꼭 깨끗하게 알콜솜으로 닦아 사용하세요. 실제로 70세 남성 환자 한 분은 하루 종일 이어폰을 끼고 라디오를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볼륨을 조금만 높여도 잘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크게 틀어야 겨우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고주파 난청이 진행되고 있었죠. 결국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소음이 많은 환경에 가실 때는 귀마개를 챙기세요. 요즘 나오는 소음 차단 귀마개는 성능이 좋아서 귀에 들어오는 소리를 많이 줄여줍니다. 집에서도 소리를 혼자 있을 때 너무 크게 키우지 마시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적당하다 싶은 정도로만 맞추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너무 조용한 환경도 오히려 귀에는 좋지 않습니다. 새소리, 물 흐르는 소리 같은 자연음을 작게 틀어놓고 생활하면 귀가 훨씬 편해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귀 건강을 얘기할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십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잠 부족은 청력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귀 안쪽에 가는 혈관들이 수축해서 피가 잘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해지거나 돌발성 난청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76살 여성 환자 한 분은 남편을 오래 간병하시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하셨는데 검사 결과 돌발성 난청이었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아 회복이 되셨지만 그 일을 계기로 스트레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수면입니다. 잠 부족은 만병의 근원이라 하지요.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귀 속의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면 귀가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하고 자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끊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잠이 잘 안 오면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습니다.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도 줄고 잠도 더 잘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귀 온찜질. 둘째, 귀와 목 마사지. 셋째, 귀에 좋은 음식과 영양. 넷째, 소음으로부터 귀를 지키기. 다섯째,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청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다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수건으로 귀를 5분 찜질하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마사지, 또 그 다음엔 식단을 바꾸는 식으로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최소 석 달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할 때부터 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같이 식탁에서 채소와 생선을 챙기고 텔레비전 소리도 서로 확인해 주면 습관이 형성됩니다. 결국 귀 건강은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는 달라진 청력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귀가 더 밝아지는 그날까지 노우지혜백과가 함께합니다.